곽수사입니다. 버림 탓을 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적당한 구름, 시원한 바람. 사실 버림 탓을 하는 날은 주택 같은 소규모 현장에서는 여러 공정을 한꺼번에 해야만 하는 무진장 바쁜 날이기도 합니다. 왜 오늘이 바쁜 날일까요? 오늘은 무슨 일들을 해야 할까요? 예상 못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모든 공정의 운명을 쥐고 있는 공투 포크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포크레인 기사님이 오셨을까요? 로또 복권 추첨할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객지 공사를 할 때 마을 이장님을 통해 중장비 소개를 받기도 하고 여기처럼 현장 주변 공사하신 분들을 직접 찾아보기도 합니다. 주로 지역의 일을 도맡아 하는 자기 나와바리에 민감한 중장비 기사를 만나면은 골재 레미콘 소개는 물론 토박이들과의 마찰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돈 주고 사는데도 레미콘 공급 일정에 맞춰서 탓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레미콘 트럭이나 25톤 트럭들의 출입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텃세 이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는 데 대한 토박이들의 반발심은 혹시 아닐까요? 너무 의존한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무시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경험으로 보면은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찰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결국 적응을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텃세 때문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느냐, 배려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문제죠. 땅을 매입하고 이미 이웃들과 잘 어울리는 분들은 입주해서도 주변 분들과 잘 어울리면서 재밌게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나의 처신 때문에 건축주는 편하게 입주할 수도 있고 저런 업자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면서 입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포크레인의 첫 번째 임무 텃파기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생쇼를 좀 해줘야 되는데 매트 기초의 뎁스가 400이라면 400 깊이로 파야 할까요? 당연히 잡석 따짐 100에서 150 정도는 더 파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파내는 흙들은 어떻게 하죠? 저는 실어내는 것보다는 이런 전원주택에서는 되메우기 하고 남은 흙은 대지를 성토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은 잡석 따짐을 감안하더라도 400 정도만 파도 된다는 얘기죠. 더구나 여기 흙은 마사입니다. 마당 그레이딩 하는 데는 최고 흙이죠. 남으면 내보내면 되고 모자라면 더 받으면 되고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테두리 헌치의 텃파기량도 고려하면은 300mm만 파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테두리 헌치의 주 목적은 동결 심도의 확보니까요. 결국 매트 기초가 600mm 단차가 있는 계단식이라 매트 기초 텃파기만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제부터 테두리 헌치 텃파기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많이 바쁘게 생겼네요. 테두리 헌치의 텃파기가 완료되기도 전에 잡석 다짐용 혼합석이 들어왔습니다. 요때쯤이면 텃파기는 완료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잡석 다짐용 골재 입도가 크면 클수록 골재 사이 공극이 너무 크고 많아서 다짐을 해보면 골재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5mm나 40mm 사이즈의 재생골재나 파쇄석을 반입할 수밖에 없으면 심지어 잔토와 혼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용 잡석은 순골재보다는 혼합골재를 선호합니다. 나홀로 아파트도 있지만 나홀로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25톤 덤퍼는 물론 15톤 덤퍼 진출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략 포크레인은 아무리 험해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궤도 아닌 바퀴 달린 공육이 진입된다고 다 진입 가능하겠지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25톤 덤프의 진입을 겨우겨우 했다면 8톤 장축 트럭의 진입이 어렵고 레미콘 트럭의 진입이 불가능하면 펌프카의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15톤 덤퍼의 진입이 어려우면 5톤 카고 크레인이나 펌프카의 진입도 어렵다고 보면 계략적으로는 맞습니다. 덩치 큰 놈들이 해야 할 일을 덩치 작은 놈들로 처리를 하면은
능률도 비용도 다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여기는 25돈 담보까지의 진입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땅을 파보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처럼 그 속을 아무도 모르죠. 지내력엔 도움이 되겠지만은 암방 같은 큰 돌들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사면으로 처리해야 할 헌치나 단차 있는 경사면을 도면처럼 반듯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그러면은 경사면에 박혀 있는 큰 돌들을 파내는 것이 맞을까요? 그대로 두는 것이 맞을까요? 보통은 다 파내죠. 도면대로 보기 좋게. 파내서 흙으로 치환하면은 지반이 약해져서 부분 흙이 무너져 내릴 거고, 그대로 놔두자니 불쑥 튀어나온 큰 돌 때문에 경사면 철근 배건이 어렵고, 저는 이런 경우에 기초 배건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굳이 애써가면서 그 큰 돌들을 파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앞에 그 큰 돌들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파낸 것이겠죠. 그래서 경사지게 철근 배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을 보처럼 직각으로 배건을 하고, 콘크리트는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서 타설할 수 있도록 설계 사무실과 변경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최소화해서 돌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공투로 들 수 없는 저런 큰 돌을 굴려서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쨌든 톱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림을 미루어야 되나, 무리해서라도 강행해야 하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판단을 하긴 해야 합니다. 미루어지면은 장비와 타설 인력 등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마음은 바쁜데 변수는 자꾸 생기고 다들 내만 쳐다봅니다. 예정대로라면은 오전에 끝나야 할 헌치 톱하기가 오후 2시가 됐어야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잡석 그레이딩입니다. 철근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포크레인으로 하차할 계획으로 오늘 일정에 맞춰서 미리 주문을 해놨었는데 철근 운반 기사님께서 알아서 트럭에서 떨어뜨려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철근 굵기별로 가지런히 사용하기 좋게 내려야 되는데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큰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폭은 확보를 해야 하고, 철근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 천막을 깔고 비가 올 수 있으니까 덮어놔야 되겠죠. 어쨌든 시간은 줄여야 합니다. 폭이 좁은 테두리 헌치부, 톱하기 부분부터 잡석을 깔고 장비로 고름을 하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그레이딩을 하고, 먼저 그레이딩이 된 낮은 쪽 기초에서는 진동 롤러로 진동 다짐을 하고, 위쪽은 이쪽대로 공투로 잡석 그레이딩을 합니다. 늘 말해왔지만 궤도 달린 공투는 다지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땅은 성토를 하지 않고 절토만 했기 때문에 궤도 달린 공투로만 다짐을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진동 롤러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포크레인으로 다짐하는 시간도 많이 단축시켜 줍니다. 그레이딩을 할 때는 필히 각 부분별로 레벨을 체크하면서 해야 합니다. 레벨은 아무리 많이 체크해도 오차가 생깁니다. 특히 기초에서는. 정확히 3시 30분 버림용 콘크리트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 반 착으로 일단은 한 대만 먼저 주문을 했었습니다. 포크레인 공투의 작업 반경을 생각하면은 낮은 쪽 헌치 부분부터 버림 타설을 하고, 높은 부분으로 올라가서 낮은 부분 매트 기초 부분 타설을 진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버림을 타설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레벨을 찍고 있습니다. 보통은 버림 타설 이전에 각 모서리 부분이나 주요 지점에 철근이나 폼 타일을 박아가면서 타설 레벨을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레벨 표시할 타이밍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레벨을 계속 확인하고 버림의 두께를 조정하면서 타설하면 됩니다. 보통 30평 100회배 기준 5 내지 60mm 두께이면은 계산상으로는 한 대 6루베인데 경험상 항상 2, 3루베 정도 잔량이 더 들어갑니다. 잔량 주문을 하게 되면은 최소 2루베 20만원 정도의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데,
버림을 칠 때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20만원은 정말 아깝게 느껴집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집안의 레벨을 생각하면 결국은 버림 60 플러스 매트 400이냐 아니면 매트 460mm냐의 차이입니다. 요럴 때 조삼모사라는 말이 딱 생각납니다. 나는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쿨하게 통과합니다. 4시 이전까지 한 대 6루벨을 최대한 빨리 탓을 하고 포크레인이 높은 쪽에 올라섰을 때쯤 정확한 잔량을 주문하면 되겠죠. 그런데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매트 기초인 높은 쪽에 올라서서 높은 쪽 흔치부 버림을 탓을 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1루배 정도 모자랄 듯 합니다. 어쩔 수 없이 2루배 20만원을 오늘은 엿사 먹는다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3시 50분쯤 출하실로 전화를 했는데 이럴 때 정말 욕 나옵니다. 3시 반 이전에 이미 청소까지 한 상태라 추가 잔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탁을 해봐도 소용이 없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5시가 마감 시간이었고 비록 얼마 전에 4시 마감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지만은 아직 4시까지는 10분이나 남았습니다. 연초마다 건설노조의 지침이라면서 올해는 일당이 얼마 올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오는 것도 기분 나쁘고 열받는데 토요일 출하도 안 돼. 8시 이전 조출도 안 돼. 4시 이후 출하도 안 돼. 장비도 좀 있으면은 4시 이후에는 작업이 안 된다고 하겠죠. 항상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아야 하는 우리 같은 소규모 빌더들은 완전 동네 북입니다. 이쯤이면은 건설노조 지 맘대로인 거죠. 제발 주 5일 8시부터 4시까지의 그 근무 시간은 좀 지켜주십시오. 시간을 지키는지 서로 감시하고 안 지키면 해코지하고 같이 놀자고 일하는 사람 방해하는 그런 짓거리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시간이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면은 추가 부담을 하면은 제발 일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소. 같은 노가다끼리. 그래도 대량 물량이 들어가는 데는 끼리끼리 다 해주겠죠. 우리는 이래저래 스럽습니다. 레미콘의 경우에는 단가도 더 높게 주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20만원 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죠. 정말로 고마워 뒤질 지경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흔치 부분 버림을 생략할 수는 없는 거고 매트 하부 버림 두께를 조정을 하고 그것도 아니면은 그 부분을 탓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실 잡석 다짐이 충분하면은 먹놓을 필요 없는 중앙부는 버림 탓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 정말 밑창 콘크리트가 아니고 버림 콘크리트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매트 기초 두께가 400에서 460이 되는 그 차이이지만은 실제는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트 중앙부 버림의 레벨 잡기는 포기를 하고 두께를 최소화해서 얇은 미장하듯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버림 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장 정리하고 청소하면 5시쯤 되겠네요. 근로시간 지켰습니다. 여기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근로복지공단 쫓아가는 분은 없겠지만은 저는 가능하면은 그 시간을 지키려 합니다. 우리가 버림 타설을 마무리하는 동안은 포크레인은 진입로를 다듬으면서 도로 쪽으로 밀고 나갔고 작업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상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